팀플이 없는 수업 위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팀플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정현 변호사님의 국가리더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이중 전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하나의 학부 내에 광고 PR 브랜딩 전공, 방송 영상 뉴미디어 전공, 언론 정보 전공 이렇게 세 가지의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언론 정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광고 PR 브랜딩 전공의 경우 광고 기획, 홍보 전략, 브랜드 관리 등 실무와 연계된 과목이 많습니다. 방송 영상 뉴미디어 전공의 경우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는 전공입니다. 따라서 방송 제작, 영상 편집,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등 콘텐츠 제작 등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정보의 경우 저널리즘과 미디어 연구를 중심으로 한 전공입니다. 뉴스 보도, 미디어 윤리, 정보 분석 등 언론과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과목 역할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장래 희망으로 언론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분야가 저와 잘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해당 전공을 이중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전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기에 방영유나 광피 같은 다른 세부 전공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언론정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컴 1학년 때 들어야 할 기초 과목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2학년 수업을 듣다 보니 기본 지식이 부족해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어떤 강의는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중간에 드랍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언론정보 전공의 경우 실제로 기자 출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무적인 부분이나 기자 시절 기억에 남았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로웠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수업은 정지현 교수님의 디지털 뉴스 스토리텔링이라는 수업입니다. 교수님께서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만큼 깊이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매주 수업 시간마다 더 몰입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팀플을 진행했지만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주셔서 다른 팀플에 비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로 세부 전공 교류를 통해 교차로 다른 세부 전공 수업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컴 1전공생들과 달리 이중전공생이나 부전공생들은 3개의 세부 전공 중 반드시 1개를 선택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선택한 세부 전공인 언론정보 관련 강의만 들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부 전공 교류가 가능했고 내 전공이 언론정보라도 방송 영상 뉴미디어나 광고 PR 브랜딩 전공과 같은 다른 세부 전공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중생의 경우 최대 21학점까지, 부전공생의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세부 전공 교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언론정보 전공을 하고 있기에 다른 세부 전공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언론정보 전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저널리즘에 관심이 많거나 기사 작성법을 배워보고 싶으신 학우분들께 추천합니다. 또 장래에 기자나 아나운서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잘 맞는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한 학부 내에 3가지의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세부 전공별로 배우는 분야가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큰 틀로만 생각하기보다 각각의 세부 전공을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어떤 분야가 맞을지 고민해봐서 신중하게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과와 달리 미컴 특성상 팀플이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평소에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혼자 공부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면 수업에 적응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타 전공에 비해서 아무래도 팀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수업에 팀플이 필수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업에서 팀플이 진행됩니다. 또 팀플 성적 반영 비율은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만약에 팀플이 많이 부담되신다면 수강 신청 전에 에브리타임과 같은 앱에서
강의평을 참고해서 팀플이 없는 수업 위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팀플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리더 전공이란 일종의 법학 전공으로 공무원, 외교관, 그리고 법조인 등으로 학우 여러분께서 진출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과 같이 대규모 조직에서 국가리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는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일단 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학우분들께서 희망하시는 상경 계열과는 제 적성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언어과와 국리 중 많은 고민을 했지만 로스쿨 진학이랑 공직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결국 국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공인 포르투갈어에 비해 시험 범위가 체감상 2배 이상 되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공부에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했고 사례형 시험 방식이 낯설어서 첫 시험 기간 때 무척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험 방식에 적응이 돼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2학년 1학기 때 수강한 황정현 변호사님의 국가리더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쿨 입시와 실제 로스쿨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강의인데요.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재치 있으시고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상당히 좋았던 강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기본을 다루는 범죄와 형사재판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대해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과목이라 이 과목 또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 끝에 법학 과목 수학과 로스쿨 입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가리더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예상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고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가리더 전공이 학점을 따기 어렵다는 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 다른 전공과 별다를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만 시험 범위가 많아서 벼락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대한 양의 시험 범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암기와 논리적 전개 구조를 좋아하고 사례형, 즉 논술형 시험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법학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이 전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기업 취직보다는 로스쿨 혹은 공무원 쪽 진로를 희망하신다면 국리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학이 조금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마땅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국가리더 전공을 선택하신다면 조금 버티기 힘드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법교양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법교양 수강 경험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일 뿐 절대 국가리더 전공 진입에 있어서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교양과 국리전공 수업은 범위와 깊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법교양 수업만 생각하고 국리를 선택할 경우 기대와 달라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로스쿨에 큰 뜻이 있다면 국가리더 전공을 추천합니다. 집리트 역시 임시적인 척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마다 분명 한계치가 존재하겠지만 리트 점수는 1, 2학년을 기준으로 입시 때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추리논증 영역의 경우 점수가 크게 올랐다는 후기가 많은 만큼 집리트보다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